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하소연이 높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 자금을 풀고 또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전통시장.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하지만 높아진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비싸서 살라니까 겁이나 못 사겠어. 집에 있는 김치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4,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양배추 한 통도 이제는 10,000원은 들고 가야 겨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게 한 4,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비싸요. 생산량 감소로 인해 사회적 화두가 된 사과 가격의 폭등.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도 전국적인 출하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은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최대 사과 공판장인 안동농협 공판장의 하루 평균 사과 출하량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서 60%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탓입니다. 전국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다른 시장은 현재 저희보다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예년 가격의 한 2.5배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특히 20.5%나 오른 농산물 가격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료와 인건비 등 원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이상기후 등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당분간 식탁 물가의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에는 전월 대비 배추가 36%, 양파 18.9%를 비롯해 돼지고기 11.9%, 김이 19.8% 오르는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이 줄줄이 오르며 소비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네, 이번엔 수산물 물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횟집과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산지인 동해안에서도 오징어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걱정이 높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오징어 산지인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가자 대형 어선들이 출어를 앞두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징어 조업이 재개되지만 어획량이 줄다 보니 어민과 상인 모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안 나죠. 문어도 안 나죠. 모든 고기들이 지금 고갈돼서 바다가 고갈돼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어요. 산지 수산시장에서도 횟감용 산오징어는커녕 냉동오징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손님이 없죠. 그리고 이것도 10,000원이라 하면 비싸다 그래요. 저희는 거의 원가 판매예요. 요즘은 손님이 없어갖고 어대금도 못 채워요. 요즘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건어물 상점거리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산지 물량이 줄어 마른 오징어나 반건조 오징어 가격도 예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그 오징어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지만 오늘은 또 특히 구경도 못했지만 비싸기도 하고 또 이 마른 오징어도 살려고 왔더니만은 여기 국내산 현지산이라 그런지 너무 비싸서 선뜻 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강릉시 수협이 운영하는 3,200톤 규모의 대형 냉동창고. 제철에 나는 생선이 줄면서 창고 절반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수협 냉동 창고에 쌓아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많이 날 때는 600톤 가량까지 저장을 했는데 현재 보관 중인 오징어는 20톤에 불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 잡힌 오징어는 57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 수준인데 최근 3년 평균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국민생선 오징어가 수온 변화와 남핵 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멸종 상태에 이른 명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이번엔 기름값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동 지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운전자들 사이에선 자동차 몰기가 겁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유소입니다.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한 기름값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부쩍 올라버린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장거리 가다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 보면은 기름을 갖다가 한 3, 4년 이었다 보면 기름값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지. 지난 3월부터 국내 기름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712.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원이 올랐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1리터에 28.16원 오른 1,566.44원을 기록했습니다. 40년 경력의 화물차 운전자 노호식 씨는 요즘 들어 한숨이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었고 운송료도 제자리 걸음인데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 차에 부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운송료는 좀 작고 운송료는 애갈 그대로고 그러니까 좀 우리 차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좀 많지. 기름값이 올라 멀리 갈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연료 소비가 많은 장거리 운행은 포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사태가 한숨을 돌리면서 치솟던 국제 유가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변동은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운전자들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번엔 건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에 허덕이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위기감이 높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문을 닫은 건설업체는 모두 998곳.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가 134곳, 전문건설사가 86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합건설사는 86%, 전문건설사는 1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가 난 전국의 건설업체는 9곳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지은 뒤 분양 후 거둔 수익으로 대출을 갚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른 겁니다. 건설공사에 주로 쓰이는 시멘트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4월 기준 13만 1,0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평균 임금에서 일반 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 8천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5% 올랐습니다. 에베콘이 저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6만 원에 했던 게 지금 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경기가 안 돼서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더 미분양이 더 발생할 요인이 더 많고요. 이렇다 보니 분양가도 연일 고공행진하는 상황. 전남 광양에서는 2년 전 미분양 물량이 대거 발생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한 시행사가 재분양에 나섰지만 신청률은 30%에 그쳤습니다. 고금리에 위축된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평수는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200세대 넘게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건설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비 책정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다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 해도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전보다 많은 비용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존 통화 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입 등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진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데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3고입니다. 과거와 달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품목 성질별 등락률에서 농산물, 그중에서도 과실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통화 재정 정책으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과일 수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기후 변화와 공급 비용 증가로 인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전문가는 수입을 확대하면 당장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실제 정부가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농산품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가들도 이런 정부 보호, 특히 시장 폐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개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을 개방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이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만한 정부의 예산이 있을지도 좀 의문시되고요.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 등의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 등 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물가에 밥 한 끼 사 먹기 참 부담됩니다.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직장과 점심시간 모습도 꽤 달라졌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구내식당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식당 밖으로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점심 식사 행렬에 동참해봤습니다. 오찬 한식부터 일식, 샐러드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 가격은 7,000원입니다. 구내식당 한 끼 주변 식당 물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외식비를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과 비빔밥은 평균 10,000원대, 칼국수 한 그릇은 평균 9,000원, 서민 음식 대명사인 자장면도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0,000원으로 점심 먹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점심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식사 선택지도 달라졌습니다. 구내식당 외에도 회사 내 편의 공간에서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점심 도시락을 배달받아 먹는 도시락 구독자도 등장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해서 먹는데요. 보통 밖에서 먹으려고 하면 거의 식비가 10,000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끼에 8,900원 정도 하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좀 싸게 먹기 위해서는 도시락 구독을 해서 먹는 거예요. 물가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식품업계에서도 잇따라 가격 올리기에 동참하면서 외식 물가는 더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생활용품과 식료품에 이어 점심 한 끼까지 파고든 고물가 행렬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고물가 특집으로 보내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